지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 지역을 생각만 해도 설레신다고요? 그 지역이 급등한 이유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인식하고 계신 거죠? 이미 눈에 보이는 상승은 본인에게 미래의 수익만큼 미래의 리스크를 함께 줍니다. 상승한 지역보다 상승할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할 지역을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역진단, 그때 그 지역. 안녕하세요, 유대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대시민입니다. 오늘부터 그때 그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현장의 상황을 파악을 다시 해서 과연 그때 우리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는 매수를 하거나 실거주집을 구매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빠른 부동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수가 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관심을 갖는 순간 원래 봤던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수를 하거나 실거주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번 관심을 가진 지역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트래킹을 하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체크하고,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매수 타이밍이 맞았는가 하는 부분을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차후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역 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지역은 어땠는지, 그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차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건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공부도 하고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시간으로 꾸며나가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안시 서북구를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2020년 8월 당시에 천안 서북구를 다시 한번 브리핑해보고 최근에 천안 서북구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감원 지수에서 나오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오늘이 2021년 3월 29일인데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충남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이 넘어서면 완연한 상승 지점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천안과 서북구는 충남의 평균보다도 더 높고, 특히나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천안보다도 매매 가격 지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충남의 지역이 회복 국면을 넘어 상승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이끄는 지역이 천안이자 서북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상에 이 정도로 움직이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살걸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사야 되겠다 라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그래프의 끝단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이전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 그래프의 움직임, 즉 지역의 상승을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0년 8월 이 정도 수준, 2020년 8월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천안 서북구가 어땠고 투자 지역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달에 이 데일리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에는 청주, 대전 이 규제가 되자 충주, 천안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하는 제목인데요. 충청권의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충주와 천안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세종을 포함하는 대전과 세종, 청주가 핫했죠.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전은 물론 규제 지역이 되었지만 청주까지도 규제가 일어나고 그 즉시 규제가 빗겨난 곳으로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풍선 효과를 본 것이 어쩌면 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아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이때 서북구에 있는 백석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하나를 보여주면서 한 달 만에 3,500만 원이 올랐죠. 지금 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로 천안 서북구가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를 받고 있으니 향후로도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자료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때가 2020년 8월 신문 기사가 났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높은 지역이, 물론 대전하고 세종은 워낙 상승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인근에 있는 청주의 규제에 의해서 천안과 아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판단을 해보니 먼저 흥덕구가 가파른 상승을 했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했는데 100을 넘는 시점, 즉 완연한 상승의 시점에 다다르기도 이전에 청주가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가 갑작스런 상승에서 숨 고르기 형태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덜 오르고 있던 천안이나 아산 등지에서
매가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멈추는 지역이 아니라 이 멈추는 지역에서부터 흘러나올 자금 또는 투자자, 몰리게 될 투자자를 집중을 하면서 아직 배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규제 지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천안, 그리고 천안에 가장 필두로 움직이고 있는 서북구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같은 천안이라 할지라도 천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청주가 주춤하는 시점과 천안이 회복하는 시점이 맞물리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주의 규제에 따른 천안의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천안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끄는 지역이 동남구가 아니라 서북구였다는 것이고, 결국 회복의 초기 시점에는 가격이 싸거나 입지가 좋지 못한 곳보다는 입지가 좋고 물건이 좋은 지역 위주로 먼저 투자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상승장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한 가지 더 뉴스를 보겠습니다. 같은 2020년 8월달인데요. 천안의 지역별 아파트 값이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 중에 신불 땅이 포함되어 있는 불당동, 즉 서북구죠. 서북구에 있는 아파트와 동남부권, 즉 동남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4배나 차이가 난다. 극심하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당동의 상위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신불당, 즉 불당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동쪽의 구불당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으나 서쪽에 있는 신불당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2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당동에 이어서 신축 아파트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성성동과 불당동, 성성동 사이에 있는 백석동에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서북구 쪽으로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동남부권, 즉 동남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서북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구에는 신방동이나 쌍용동이나 하는 물건들은 구축이 많아서 매가의 상승이 더욱 더디고, 서북구에 있는 신불당에 있는 아파트나 또 불당, 성성, 백석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천안 서북구의 동별 평균 매가를 보면요, 결국 매가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입지나 물건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천안 서북구가 그 당시 매가의 상승 초기에 있었고, 그래서 입지와 물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먼저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매가가 높은 지역이 결국은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그쪽으로 먼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신불당과 불당이 포함되어 있는 불당동이 그 당시 평균 매매 가격이 6.2억 정도, 30평 기준으로 84형 기준으로 6억 2천 정도 했었고, 새로 아파트들이 생기는 성성동이 4.4억 정도,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백석동이 3.3억 정도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서북구와 동남구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아산역, 천안시청, 그리고 산단이 붙어있는 지역 위주로 입지가 좋고 물건이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가격이 높고, 그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죠. 조금 더 넘어가면 두정동은 1.8억, 쌍용동은 1.2억, 이렇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불당에서 먼저 시작을 한 상승의 효과는 결국 신불당에서 불당으로, 불당에서 성성으로, 성성으로 백석으로 이쪽이 먼저 상승을 하고 나면 두정동과 쌍용동으로 차후에 매가 상승의 효과가 뻗어나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서북구에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불당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불당에 있는 아파트, 성성에 있는 아파트들을 파악을 해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40%의 매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40%는 투자 대비 40%가 아니죠. 매가 대비 40%이기 때문에 6억이었던 아파트가 8억대로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2억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1년 만에 2억이면 상당히 높은 매가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옆쪽에 바로 옆에 있는 구불당에 있는 불당 아이파크도 약 45%의 매가 상승이 있었고, 성성동은 그보다 약간 못한 28%의 상승이 있다라는 부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서북구는 상승 초기에 있는데 이 서북구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불당과 불당을 기준으로 먼저 상승을 하면서 이들이 서북구의 상승을 이끌고, 그 이후에 신축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성성동이 따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서북구의 평균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불당과 성성동 사이에 있는 백석동의 경우에도 상승을 하는데 28%, 25%, 즉 20% 후반대에서 결국 신불당의 40%대를 영향을 받아서 백석동과 또 성성동이 30%가 조금 못 되는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3%, 두정동 20%, 쌍용동 1%
처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가의 상승 여력이 불당이나 백석에 비해서 두정이나 쌍용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매가의 상승 초기에 있는 지역에서는 매가가 높은 지역, 즉 입지와 물건 가치가 좋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나 실수요가 많아지고 매가를 상승시키는 가능성, 즉 매가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